so cool how everything is like so clean and so well kept. Like so cool.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숙소에만 누워있던 여행자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은 전부 틀어졌고 지하철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는 바람에 9정거장이나 헤매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헤매던 지하철역에서 이 여행자는 두통도 잊은 채 카메라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대체 지하철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우루과이 출신의 여행 유튜버입니다. 남미 특유의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으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등산이나 자연보다는 도시와 쇼핑, 카페 투어를 훨씬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로 부산과 제주를 찾았습니다. 부산에서의 하루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두통이 심해 오전 내내 숙소에서 쉬었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해운대 쪽으로 나가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는 바람에 9정거장이나 지나서야 실수를 깨닫습니다. 본인 입으로 우루과이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자신은 지하철 이용에 아주 능숙하다고 자신했던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 머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수 덕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통로인 줄 알았던 역 안에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옷과 액세서리까지 파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역이라면 매표소와 개찰구뿐인 삭막한 공간인데 한국은 역 하나가 그대로 지하 쇼핑몰이 되어 있으니 신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웨터를 발견하고 지하철역 같은 역에는 상점 같은 게 있어서 정말 멋지다며 마치 지하 쇼핑몰 같다고 감탄합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우리 돈으로 10,000원 남짓. 유럽이었다면 비슷한 디자인의 스웨터 한 벌에 최소 30,000원에서 40,000원은 줘야 했을 텐데 지하철역 안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이 가격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녀는 원래 쇼핑을 최소화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도 이날 이후로 계획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 중이라는 미니 크로스백까지 하나 더 구매하게 되는데요. 스카프를 벗어넣거나 물병을 담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며 두 개를 합쳐도 우리 돈 20,000원 남짓이었다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하나 꺼내 드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온 제품이라며 용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원래 화장품 리뷰에 박한 편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20분 뒤 마스크를 떼어낸 얼굴을 보고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남기는데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한 그녀는 다음날 컨디션을 추스르고 본격적으로 부산 구경에 나섭니다. 다음날 그녀가 향한 곳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유명한 BIFF 거리. 대형 아치 조형물 아래로 노점과 상점들이 늘어선 이 거리를 걸으며 도시 전체가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데요. 특별히 유명한 랜드마크를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었는데도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정말 멋지다며 거리 자체의 청결함과 정돈된 분위기에 계속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사실 유럽의 오래된 도심거리들은 관광지일수록 오히려 낙서나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사람이 몰리는 번화가일수록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낯설게 느껴진 것이죠. 거리 구경을 마친 뒤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해운대의 블루라인 파크.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작은 관광열차인데 처음엔 그냥 예쁜 기차 정도로 생각했다가 실제로 타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좁은 트랙 위를 달리는 열차가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다면서도 사실 엄청 무서웠지만 너무 아름다웠다며 이 작은 기차는 정말 멋지고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Like does any justice to how beautiful this sea is and like whole Busan is. But let me show you. I don't know if you. This is crazy. This Blue Line Park little train is definitely a recommended experience because it's a really cool and really cute. There's like different ways to book it. You can book from Meepo, I think it's the first station, and then go into the last one. You can 카메라로는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였죠.
부산 여행을 마친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숙소 옆 편의점부터 들르는데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마다 늘 믿고 찾게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의 편의점이라며 언제나 믿을 수 있고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식사라는 점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남미나 유럽에서는 늦은 밤 요기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24시간 어디서든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신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편의점 다음으로 향한 곳은 조금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카페였는데요. 화려한 굿즈보다는 소박하게 놓인 사진 몇 장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하며 정말 멋지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로 자세히 말을 아끼면서도 표정만큼은 숨기지 못하는데요. 이후 그녀는 제주 서쪽과 남쪽을 도는 반나절 투어에 합류합니다. 화산섬 특유의 용암 절벽과 오름을 지나며 자연 풍경에 감탄하다가도 정작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작은 민속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직접 나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옛 제주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었는데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그 정성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침 근처 식당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까지 정말 맛있었다며 그녀의 입맛에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이날 하루는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하루로 남게 됩니다. 여행의 막바지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이번 여행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은 원래 자연보다는 도시와 문화, 역사, 쇼핑을 좋아하는 여행자라 제주의 자연경관이 완벽한 취향은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이번 남미발 세계 여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마음에 든 도시로 다름 아닌 서울을 꼽습니다. 자신의 취향이 훨씬 더 잘 맞았다며 다시 서울로 돌아가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하는데요. 두통으로 시작해 지하철에서 길까지 잃었던 하루가 결국 지하상가와 저렴한 스웨터 한 벌 그리고 편의점 한 끼로 다시 웃음을 되찾은 여행이 됐습니다. 자연보다 도시를 좋아한다고 스스로 못 박았던 이 여행자에게 정작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지하철역과 동네 편의점이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진짜 매력은 대단한 랜드마크보다 이런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대한뉴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 더 즐겁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